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짤랑짤랑 짤랑짤랑 여기는 부산. 이게 선녀부처예요. 네 선생님. 예쁘죠? 네. 제가 선녀가 찾아왔어요. 아, 어떤 분이 선녀부처라면서 네. 저한테서 사서 주셨거든요. 너무 이쁘네요. 감독님 오늘은 네, 노후에 네.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있어요. 아, 네, 그게 크게 나누면 네.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담을 하면 심리적인 그 상담을 다 하잖아요. 딱 거의 평균적으로 네. 보면은 재산이랑 이성이랑 네.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아, 네. 재산은 알겠는데 이성은 좀 의외인데요, 선생님. 그죠?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감춰진 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보면은 정상적으로 부부가 애인도 없고 부부만이 사랑하고 산다 하는 프로테이지가 더 적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양가에 사랑하는 일을 두고 사는 사람이 네.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보다도 더 많아요. 아, 놀랬죠? 네.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그 삶의 질에 대해서 따지는데 옛날에는 그냥 너 그 집에 가면 귀신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어떤 신분이나 배움이나 뭐 재력이나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네.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보다도 관심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가슴앓이 하는 사람도 많고 네. 왜냐면 죽기 전에 저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 생각보다. 그리고 네. 묻는 말들이 모두 다 이 인간하고 평생 살아요? 혹시 저는 좋은 사람 안 생겨요? 아, 상담하러 오신 분이죠? 네. 어, 의외로.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명이 이제 길어졌잖아요. 옛날에는 60만 돼도 엄청 할머니 할아버지였는데 네. 요즘은 정말 70이 돼도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그리고 신체도 사실은 건강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이렇게 남편이 있으면 관심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남편하고도 사이좋게 사는 부부가 별로 없어.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면. 네. 가히 보면 저는 사이가 좋다 하는 부부를 거반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한 10%? 20%? 너무 적응돼서. 네. 사이 좋은 부부가 생각보다 그거 다 우방어. 그리고 태어나도 다시 내 남편을 만나야겠다, 내 부인을 만나야겠다 하는 프로테이지도 생각보다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볼 말이 네. 저는 언제나 잘 살아요? 노후에 저는 잘 살겠어요? 남편이 저한테 돈 좀 주겠어요? 아니면 지금 만나는 그 사랑하는 이가 네. 나한테 돈 좀 주겠어요? 다 관심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가장 관건인데 네. 재산을 보면은 마음대로 우리가 벌고 싶다 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 이거보다는 돈이 필요해서 만나 이런 사람도 많아요. 생각보다. 물론 남자도 여자를 만날 때 네. 재력 있는 여자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 그만큼 사람을 어찌 보면은 좀 가슴 아프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돈이 대단한 사랑을 이루는 것도 있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노후에는 이렇게 재산과 이성에 집착을 많이 한다. 네. 우리가 이런 말도 해요. 젊었을 때 내가 뭐 자식한테 크게 해준 게 없어. 그러면 노후의 비전을 봐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너무 근심걱정이 태산이야. 근데도 이제는 돈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원래 부모라면 자식한테 하나라도 주려고 난리가 나고 희생을 하고 뼈와 살을 갈아서 주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식이 본인보다도 훨씬 나은 상황인 사람이 많아요. 네. 오히려 자식은 젊으니까. 그래서
혹시 제가 늙으면 내 자식이 나를 조금 부양하겠습니까? 다 돈 얘기예요. 그런 게 있고, 사실은 자식들은 와서 내 부모가, 여기도 20대도 많이 오거든요. 혹시 저 돈 좀 줍니까? 누가 돈 좀 줍니까? 네. 물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젊은 사람은. 많이 있을 것 같잖아요. 부모 재산 때문에. 네. 좀 집 좀 사줬으면 좋겠다. 엄마가 좀 돈 좀 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을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사실 절대 안 물어봐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고생할 만큼 하고 자식 키울 만큼 키우고 그 다음에 죽으라고 고생하고 40, 50대. 네. 근데도 재산이 비축이 별로 없어. 이제 미래가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연금이나 모든 게 이게 안정되게 될 것 같지만 살기 힘드니까 일시불로 많이 타쓰고 경비라도 해야지 먹고 사는 집이 태산이에요. 네. 정말 지독하게 알뜰하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노후에 편하게 먹고 살지를 못해요. 반드시 누가 나가서 돈을 벌여야 되는 입장.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돈 좀 주겠습니까? 상속은 우리한테 떨어지겠습니까? 이런 거에 굉장히 관건이에요. 돈의 이치가 이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돈의 이치가.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그 힘이 있는가 하면 돈 때문에 죽고 살고도 하잖아요. 오늘 또 제가 굉장히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장이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산에 가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끊은 것 같다.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동생이 없어졌는데 연락이 안 된다. 네. 부사님 어떤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떤 것 같아요? 물어봐서 어머 어떡하냐? 이렇게 죽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 빨리 알아서 찾아보라 해라. 그리고 내 제자한테도 더 이상의 나쁜 얘기는 하지 말고 네. 죽은 것 같다고만 해라. 그랬더니 우리 제자가 어디 그 근처 산에 가서 찾아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못 찾은 거잖아. 산에서 죽었으니까. 누가 신고를 해야지. 요즘 야산에 누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가 그 근처 산 없냐? 내가 더 이상 말하지 말랬는데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산에 가서 찾아라 그러니까는 이쪽은 이제 무속행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이제 엄청 잘 본 사람이 말해줬는데 너거 신랑 산에 가서 죽은 것 같다 찾아라 그러니까 경찰서에 무조건 신고를 했대요. 잘 보시는 분이 여기서 죽었다 하니까 네. 여기서 찾아주시오 이제 경찰들한테 그랬나 봐요. 근데 경찰들이 거기 가서 찾아왔어요. 거기서. 네. 안 그러면 이 언덕수랑에서 누가 산에 간다고 신고 못하죠. 내가 우리 제자가 전화가 먼저 왔어요. 신어머니 누가 이렇게 나갔는데 연락 안 돼요.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것 같아. 했더니 자기가 봐도 죽은 것 같대요. 그래서 야 근데 너무 그런 저기한 얘기는 해주지 마라. 괜히 그러니까 책잡고 해지 마. 내가 그랬거든. 욕하지 말려줘. 그랬더니 하도 딱해서 못 찾는다고 하니까 연락도 안 됐고 생활고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야산 같은 데 가서 찾아봐라. 거기 찝어줬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거기다가 경찰에 신고했대요. 이 산에 가서 찾아달라고. 그래서 찾았다고 아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처자식하고 먹고 살래야 하니 네. 돈이 없어 죽었어요. 돈이 없어. 이제 50대야 딱. 너무 젊으신데. 그쵸.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어떤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사랑도 만들 수 있고 사랑도 없애버릴 수 있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관심이 가는 게 돈이에요. 돈. 네. 정말 막막한 사람도 많잖아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우리는 의외로 이제 열심히 살아야만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많은 걸 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만이 그 복을 돌려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서로가 우리가 보면은 다 누구나 부부는 이렇게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 너무너무 이렇게 살기가 각박하니까 서로가 상처가 너무 심한 거예요. 아기를 낳고 살았어도. 네. 그러다 보니 다 꿈을 밖에서 펼치려고 한단 말이야. 응? 나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내 남편은 이미 밖에 여자가 있네? 진짜 사주 보면 있어요. 내가 먼저 말하죠. 남자 있다. 그러면 알고 있다 그러죠. 대부분.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살래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누군가 만나고 싶은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네. 아니면 선생님이 하나 해주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주를 보면은 평생도록 이성의 짝꿍이 없는 사주가 있어요. 네. 근데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있는 사주가 있거든요. 네. 그죠? 근데 요즘에 좀 희한한 게 뭐냐면 여성들이 정말 착한, 이렇게 너무 뭐랄까 너무 영악하다고 해야 되나 착하다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보면은 진짜 어떻게 그렇게 밖에 있는 사람도 나를 책임지게 하고 집에 있는 사람도 책임지게 하고 양쪽에서 책임져 주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잘 살거든요. 네. 생각보다도. 그죠? 근데 보면은 안에 있는 사람이 또 밖에 내 부인이 밖에 누가 있다는 걸 알고 또 그냥 넘어가요. 네. 다 이것저것.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이렇게 이성적으로 하는 거 그 감정도 마음대로 안 되나 봐요. 예? 자식을 낳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복이 많은 사람은 밖에서 만나도 좀 능력 있고 괜찮아서 나를 돌봐줄 사람 만나서 대리만족으로 살아. 어떤 사람은 또 아직은 때가 아닌데 직고로 남의 거를 자기 거로 만들려고 아우 그러지 말라기도 너무 아웅다웅 하면서 자기를 괴롭혀. 이성이에요, 이성. 네. 그래서 나중에 배우자가 사별을 한다거나 그러면 너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지금은 그러지 말아라 해도 욕심에서 그게 안 되나 봐요. 근데 사실은 제 입으로 뱉지는 못하지만 그것도 죄거든요, 죄. 근데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지나치면 모든 게 하근이 돼요. 그래서 너무 이성에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마라 하고 싶고, 그래도 이렇게 사는 동안, 그래서 한평생 산 사람에 대한 도리나 애인은 꼭 지켜라. 왜냐면 이승에서 제가 즐기고 좀 편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남의 꼴을 자꾸 탐내고 나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고단해진다고.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근데 적당히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남자분들도 보면은 꾼들이 많아요. 60 넘고 70 넘어도. 네. 그리고 자기 가정이라도 행복하게 잘 일으켜야 되는데 자기 가정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밖에 나가고 또 다른 여성을 다 인생을 막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도 뭔가 마음대로 만족이 없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또 이혼한 것보다는 차라리 두 살림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혼은 그만큼 파경을 이루는 거라서 그만큼 자식한테 상처를 주는 거라서 이혼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 네. 그리고 아름다운 정말 사랑도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 뒤늦게 만났는데 정말 사랑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배우자들한테는 죄지만은 배우자끼리 너무 남처럼 살면서 각자의 삶을 살잖아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진짜 아름답게 이렇게 평생을 부부처럼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봤거든요. 실제로.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안타깝기도 하고 저놈의 죄를 어떻게 하려나 하기도 하고 좀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진정한 인연이 있다면은 두 분 중에 누가 하나가 사별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말릴 필요도 없고 당연한 건데 그러기 전에 막 욕심을 내고 막 그러니 서로가 더 한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린다 이죠, 이성에. 그죠? 네. 근데 나이를 먹으면 안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아요. 여자들도 보면은 75세가 돼도 똑같아요. 그 감정이. 저는 맨날 충격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사적인 감정으로 돌아갑니다. 궁금한데요. 제가 물어봐요. 궁금한데요. 정말 젊을 때처럼 그렇게
남성이 생각이 나느냐 제가 물어봐요. 너무 궁금해요. 75세가 돼도 저럴까? 73세가 돼도 그럴까? 또 이제 75세, 3세 다 혼나겠네. 근데 진짜로 이렇게 갈구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네. 내가 하지 말할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만큼 나이가 성별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최고의 나이를 상담한 게 75세예요. 최고의 나이. 네. 75세가 이성 때문에 갈구하고 이 사람이 좋냐 저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즐기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후로 80세 이건 보지 못했고 75세는 많이 봤어요. 고민 들어오는 거. 애 같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연락이 없다. 그분이 몇 살이냐? 그러면 60 몇 살이다 그래요. 네. 근데 굉장히 막 괴로워해요. 힘들어해. 감정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데 자식들이 그러면은 내 남자친구가 있는 거 아느냐? 그러면은 전혀 모른다. 그냥 그래서 자기 혼자 산다. 네. 자식들이 막 합치자해도 이것 때문에 자식들이 올 때는 그 사람이 없대. 그다음에 자식들이 없을 때 같이 지낸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노후에 그 나이 보면 애롭잖아요, 되게. 그러면은 성 모시기보다는 마음이 먼저 더 애로움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왜냐면 사실은 자식을 둘씩 낳았다 치더라도 네. 자기네 삶에 바쁘니까 내 마음을, 애로운 마음을 이렇게 채워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자식들이 나를 보살펴 주지 않으니까 제 구독자예요. 근데 않으니까 나이가 많은 할머니를 마누라를 삼았어요. 네. 그러면 혼인신고가 됐잖아요. 네. 그럼 재산이 되게 많죠. 그쵸?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다 내놔라 하면서 이 돈을 그 할머니한테 다 주고 갔어. 그 할머니한테. 네. 5년이나 살았대. 그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가 그 밤에 잘 때라도 애로운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있으면 뭐예요. 내 등 하나 긁어줄 사람이 없는데. 네. 그쵸?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 간상을 보니까 돈복이 많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여자는 관리 잘해야 해요. 왜냐면 그만 할머니 몇 살에 만났어. 그러면 할아버지 80 몇 살 돌아가셨으면 난 70 몇 살에 만났어. 그러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나랑 같이 삽시다. 그러더래요. 네. 농담인 줄 알았대. 근데 그 많은 재산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돈복도 있고 이분은 이성복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은 70 넘어서도 팔자 딱 고칠 수도 있긴 있나 봐. 그래서 어떤 그 이성에 대한 로망, 재산의 로망, 이 모든 거를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70이 넘어도 엄청 피부과 다니고 미용하러 다니고 관리를 막 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래서 어떤 본능적으로 재산이나 이성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지나치면 하근이 되니까 정말 우리가 그잖아. 어떤 죄든 적당한 선이면 다 용서가 됩니다. 요즘은. 그쵸? 그래도 도가 지나치지 않으면 모두 다 이해하는 쪽으로 가고. 그쵸? 네. 세상이 그러니까. 그쵸? 네. 아무튼 감독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짤랑짤랑 여기는 푸천. 어제는 평상시에 제 이제 구독자이기도 하지만 오래되다 보면은 이제 지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한무지기로 사람이 왔어요. 이것저것 물어보겠다고 점들 막 처음 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말년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복이 말년복이에요. 초년에는 돈이 없어도 험한 일을 해도 흠이 안 되지만 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저 나이에 뭐하고 돈이 그렇게 없어. 돈질을 잘해야 돼. 네. 그리고 아까 구독자였는데 지인이 됐다. 표현은 뭐냐면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봐봐요. 그 구독자에 불과했는데 지인이 되어서 이렇게 자기 지역구의 사람들 다 태우고 왔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저한테 돈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점사를 보고 우리는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당도 운영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사람이 재산이다 라는 말 있잖아요. 네. 우리가 오직 가면 내 인생이 성공하려면 정말 세 사람만, 진정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돈이 많을 때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엄청나게 된다고 떠받고 달라붙고 하더니 내가 망하니까 부모 형제도 뒤돌아서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진정한 사람은 망했다고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뒤돌아섰다는 건 내가 진정한 사람을, 세 사람을 묶어놓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네. 저부터도 물론 사람이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아니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아무리 내가 믿는 사람이고 의지한 사람이라고 돈을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사람들은 다 은연중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한 사람이 뭐 아프다고 하면 신경 안 쓰잖아요. 속으로 아니 저 사람이 만약에 아프거나 망한다면 이 정도 돈 선까지는 내가 보태줄 수 있겠다. 저도 일반 일적에 숙당 아씨가 돈을 투자를 해줬잖아요. 자, 이거 망하면 갚지마,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다시 재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진정한 사람을 세 사람 만든다는 게 평생 하고도 쉽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만드는 거지 상대방이 나를 진실한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세 사람을 딱 이렇게 진정한 사람 만들어. 내가 여유 있을 때 투자를 많이 해줘. 그러다 보면, 살다 보면은 사람이 다 고비고비가 있어. 내 어려움이 있네. 1억만 있으면 잘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세 사람한테 도와줄 수 있어? 있어? 그러면은 두 말도 않고 내가 줄게. 그럼 나는 고비를 넘어서 다시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억이 있어야 되는데 1,000만 원도 안 주네. 나는 부도를 맞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사람이 재산이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람을, 내가 세 사람을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원래 타고날 때부터 돈이 없는 사람이 있고 원래 타고날 때부터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부모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재산이 있는 거는 그거 누가 따라가요? 그 운빨하고 상관없잖아요. 필연적인 나의 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나는 돈이 너무 없어.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끼리끼리 만나면 절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돈이 너무 없으면 있는 자들 사이에 끼어서 어떤 도움한 시간을 갖는다면, 내가 진짜 진심으로 돈이 없어도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돈은 진짜 많은 사람은 저 사람 안 됐다. 내가 진짜 사람 괜찮네. 그 시간은 10년 이상은 가야 돼요. 그래서 야, 내가 이 사람을 한번 도와주고 싶다.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날 낙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인을 만나는 거지. 내가 노후에 잘 되려면. 그죠? 그래서 그 돈으로 내가 일어나게 되고 서게 되고.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1, 2억 투자해주는 거 돈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람에게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상담 들어오면 선생님, 내가 이 사람한테 2, 3억을 투자해서 이 사람 보고 사업체를 운영하러 하려 한다. 그리고 자기한테는 용돈 정도만 주게 하려 한다. 어떻겠느냐? 물론 공짜는 없어요. 돈 투자하는 사람도 조금은 주지만 요즘은 은행에서도 돈 안 주는데 일반인이 돈 주기가 쉽지가 않아.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투자를 하면 나에게는 용돈 300만 원만 줘. 나머지 네가 해. 그러면은 그 아이템도 기인이 주는 겁니다. 예, 주인이 이거를 하라고 차려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제목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서로가 귀한 사람이 됐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또 주변에 자기를 잘 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재산이죠. 그러면 그 사업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돈 한 푼 없던 내가 갑자기 돈을 벌게 되고 돈 맛을 알게 되고 이제 사업의 어떤 그 루트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돈이 좀 이렇게 좀 생기겠죠. 우리가 보면은 쟤 별 볼 일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 잘 나가. 나한테 하는 말 같아.
제가 초년에 돈 진짜 100만도 없었어요. 근데 기인을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 한 푼도 없기 쉬워요. 정말 순간 다 까먹으면 한 푼 없어. 그렇지만 어느 날 돈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것도 쉬운 것 같지만 어느 날 자기가 종종 걸음을 걸으면서 다니면서 다 꺼놓은 그 줄력에도 돈이 이렇게 생기고 번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가보니까 돈 한 개도 없었던 사람이 돈이 저절로 붙었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비면서 생긴 돈입니다. 그리고 방구석에 가만히 있고 누워있는데 누가 돈 줘요? 내가 나가서 내가 돈이 없으면 봉사를 하든 희생을 하든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가 굉장히 기인끼리 친해. 서로가 정말 믿음이 있어.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기적이야. 그러면 나는 그 돈 들어간 걸 못해도 나머지는 다 해준다. 이런 사람 진짜 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이게 그 좋은 자리, 마른 자리만 까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인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정말 자산까지 오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상을 똑바로 차리면 또 내가 믿음을 딱 이렇게 상대방이 가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한테 노력해요. 주변에 우리 나이 때 돈이 많았는데 딱 까먹은 사람들은 문제 있어요. 왜냐면 주변에 사람 없어요. 어쩌다가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어느 순간 돈 까먹고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인간미가 없고 나를 위해서 정말 투자해주고 보여줄 만한 잘해줄 만한 사람이 3명은커녕 1명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돈을 까먹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돈이 없다고 돈이 많았었는데 거기서 행동거지나 모든 거를 진실하게 잘하고 막 진정한 내 사람을 많이 심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날, 사람은 그러거든요.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정한 사람끼리는 서로가 이 사람은 내가 이거를 권해줘 봐가지고 돈을 이렇게 못 벌어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한번 해보라고 권해야겠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보도 팍팍 주는데 저 인간은 내가 가르쳐줘갖고 돈 못 벌면 나 잡아먹어. 안 줘요.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해야지 사람들이 정보도 줘서 돈을 딱 벌게 하거든요. 그죠? 근데 저도 한 번씩 주식을 굉장히 괜찮은 주식 하나씩을 정보를 줬어요. 이거 사봐. 아니 되면 사봐 이렇게. 근데 몇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만약에 까먹었다면 너 때문에 돈 까먹었어 이러면 골치 아프죠. 내가 안 가르쳐 줬겠죠. 근데 마인드가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줘갖고 선생님 덕분에 돈 좀 벌었어요.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는 제 아들도 들어가 있어요. 내 아들한테도 아들아 혹시 시간 되면 너 주식 이거 한번 사볼래? 근데 엄마 때문에 돈을 제법 잘 번대요. 거기까지 좀 해라. 더 이상 가지 마라. 그냥 용돈만 벌었어. 내가 그러거든. 엄마 무슨 용돈만 벌었어. 이것보다 더 버는데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주식으로 돈을 버니까 나도 벌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제대로 된 거 주식을 잘 알아서 이제 돈 버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누가 알려주냐? 내 진정한 사람이 혹시 까먹어도 나를 원망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보를 팍팍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돈이 계속 열리는 거지. 그냥 그 독불장군처럼 막 나는 쓰지도 않고 막 이렇게 베풀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 얼마 못 가요. 지켜봤자 부자 돼봤자 고놈인 만큼만. 그죠? 근데 진짜 돈이 버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몇천만 원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돈 단위가 커지면은 이렇게 지인이라겠잖아요. 좋은 지인을 만나면 진짜 제대로 돈 벌만한 그런 상태를 알아요. 그러면 알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회사 이제 이렇게 회장님을 좀 잘 알죠. 식구처럼. 근데 거기는 뭐 보니까 굉장히 이게 투자자들도 이렇게 해갖고 돈을 막 더블로 버는데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 회장님이 아무나 껴주진 않아요. 왜? 나도 소개 안 해줘요, 잘. 근데 몇 사람 해줬는데 다 더블 벌었어요. 왜냐면 괜히 소개해줬다가 내가 뭐 소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까먹으면 원망하잖아요. 근데 워낙 확실한 데라서 해봤는데 다 더블 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꼭 본 사람은 10억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10억 됐으니까 다음에 또 뭐가 할 때 나 10억 투자할게. 그러면은 20억을 벌죠. 그러면 개비가 15억이 생기는 거예요. 몇 년 사이에. 사람 하나 잘 만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의 성향이 별로야. 안 해줘. 누구 뭐 죽을 일 있어? 근데 여기서 지가 10억 벌면 나 3억 줄 거야? 안 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인생을 흐르면서 마지막에 가진 말년 돈, 이 돈을 제대로 지켜서 꽃이 피려면, 돈이 꽃이 핀다는 얘기 있죠. 돈이 꽃이 펴야지. 꽃은 어때요? 여기저기서 활짝 피잖아요. 근데 이 꽃이 활짝 펴버리면, 꽃이 이렇게 펴버리면 돈이 흐르잖아요. 근데 이 꽃이 그 유채꽃처럼 유채꽃이 그래서 했나? 이렇게 망울망울 조그만하게 막 이렇게 터져져야만이 돈이 꽃이 피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말년에 금전운이 좀 이렇게 불려나려면, 복이 있으려면 내 주변의 지인들을 아주 제대로 믿음 있는 지인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많이 이용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30억, 40억 버는 건 일도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5억을 10억을 벌기 되게 좋잖아요. 확실한데. 근데 10억을 또 투자 20억. 그러면 30억 버는 건 몇 년 사이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거기에 메인들 이렇게 투자한 사람 들어간 사람들은 3, 40억 버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되게. 근데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투자를 안 해봤어요. 잘 아는 지인인데. 왜 그랬겠어요? 저는 솔직히 거기다 투자할 여윳돈이 없어요. 그러다가는 신령님한테 지지게 혼나요. 누가 너 재테크 해라고 제자 만들었냐? 누가 너한테 거기다 투자하라 그래? 그래서 혼나요. 그래서 근데 저는 신령님이 주신 돈만 막 먹어요, 사실은. 근데 한번 신령님이 주신 돈만 먹다가 한번 쓸데기 없이 어디다 이렇게 투자해갖고 12억 5천 날렸죠. 못 찾았어. 10원도 못 찾았어. 어떻게 보면 돈 웬만하면은 10,000원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진짜 10,000원도 못 받았어. 아직까지. 나중에는 저 혼날 만큼 혼나고 주실라나 안 주실나 모르겠지만 안 주시면 말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신령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종이를 팍 나가는데 체력이 잘 안 따라주네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줘야지 이렇게 돈이 어느 날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의 그 삶이 바뀐다. 질이 바뀐다.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초년에 돈이 100만원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성실히 살다 보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막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성실히 또 일하고 또 이렇게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어느 날 돈이 꽃이 펴가지고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신령님이 또 다 도와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내가 야 3천만원 있는데 5천만원 있는데 이걸 투자해갖고 어찌 저찌 할까? 그거는 어지간히 하고 돈 튀기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얼마나 개미처럼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느 날 진짜 투자할 돈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어디 기획부동산 투자해갖고 빵조가 나죠. 그죠? 그러나 사람을 잘 봐서 잘 믿음을 지름길을 타서 이렇게 간다면 그 돈이 이제 연걸렛이 열어가지고 어느 날 그 연이 줄을 타야 돼. 그러면 줄을 타면 어떻게 돼? 팍 터져야지, 팍. 그죠? 그러다 보면 내가, 아이고,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이제 하늘에서 저절로 막, 손을 흔들어 주는 거죠. 해가 막다, 뭐 이러고, 달이 밝다, 이렇게 막 해주시면서 큰 인물이 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가 돈이 많다 그래서 큰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어느 정도 성대하게 이루면 진짜 사람 자체가 이렇게 성대하게 또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삼박자가 맞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공경을 하고 따르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이 있다면은 명예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특히 남자는. 이것도 내가 내 주변에 진정한 사람들이 많이 정말 나라면은 다리 벗고 이렇게 발 벗고 이렇게 나서줘야겠다. 이런 사람이 정말 있어야 돼요. 근데 저도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만약에 누가 무슨 일 있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이 월세방도 얻을 돈이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다 라고 내가 계산했을 때 계산을 딱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말고 필연적으로 만난 사람 말고 남을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한테는 정말 내가 돈을 좀 주더라도 엄청 조금 좀 살게끔 도와줘도 아깝지 않겠다라고 계산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1, 2천도 아깝잖아. 힘들잖아. 5천만 원 내기 1억 주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라면 내가 고민을 하겠지만 하루 이틀 상관이면 내가 고민하다가 이 돈을 빼서 줄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이 저는 3명 분명히 있습니다. 아, 3명. 근데 본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내가 무슨 일 상대방들이 있어. 내 지인들. 내가 감히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 망했어. 노후에 누가 1억이라도 대줘야지 먹고 살겠어. 그러면은 아낌없이 며칠 고민하다 주겠냐. 고민 안 하고 바로 쏘는 사람 없어요. 돈 많아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듣고는 있지만 대답은 안 하지만 그래 큰일 났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나 보세요. 저는 3명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연주를 다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 무슨 일 있으면 계산 안 하고 이렇게 베팅해주는 그쵸?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진정으로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노후 걱정은 끝인데 감독님 우리가 65세가 돼야지 이제 노후가 시작되죠. 네. 저는 앞으로 9년 있어야 되는데 9년 저는 항상 9년 죽으라고 일해야겠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선생님들이 너는 9년까지 안 가도 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너는 9년까지 안 가도 돼. 너는 3년만 가도 있잖아. 하고 걱정 안 해도 돼. 막 그러네요. 좋으시네요. 선생님. 좋네요. 네. 나한테 주세요. 진정으로. 근데 사실은 자기가 성공해가지고 네. 자기 먹고 살 거 있고 이렇게 진정을 내가 깬 사람이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살짝 1억 정도는 내가 계산 없이 딱 줄 수 있다는 거는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1억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잖아요. 그럼 또 바로 실장님들 돈을 붙여줍니다. 네. 너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 진리를 잘 따져야 돼요. 그냥 좀 노력한다 해도 되고 돈 있다 해도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하고 있는 그 길은 신의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 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신 기운이 있죠. 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당신들 보이지 않지만 다 우리는 하경으로 다 보입니다. 다 신기운, 조상기운 다 합쳐서 모두 내 기운 다 플러스 해야만이 내가 성공의 길을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풍족하게 성대하게 존경받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